네, 2부에서는요. 우선 증권사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번 주 중지 전망들을 좀 간단히 볼 건데요. 우선 KF투자증권은 2080에서 2150, 무역 분쟁에 대한 부담과 유동성 장세에 대한 기대, 그리고 NH투자증권은 2070에서 2170, 소문난 잔치집, 싸우지만 않으면 안도 랠리, 그리고 하나금융투자증권은 2100에서 2150, G20 미중 정상회담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이라는 제목을 달고 주간 증시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자, 상승 요인으로는요, 이 NH투자증권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오사카에서 두 정상이 만나서 서로 기싸대기만 날리지 않으면, 그죠? 물론 그날 그렇다고 악수하면서 합의하고 우리 이제 앞으로 그동안 싸웠던 거 없었던 걸로 합시다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그 뒤에 무언가를 또 남기는, 여운을 남기는, 예, 그런 정상회담이 될 거다라는 것만 만들어도, 예, 뭐 시장은 안도 랠리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미국의 금리 인하 7월에 그래 할 거지? 뭐 이런 안도 랠리, 이건 유동성에 대한 어떤 기대감 남아 있고요.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ECB도 마찬가지고 하다못해 지금 한국은행조차도 금리 인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상승 요인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하락 요인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 둔화. 여러분들께서 아마 이제 앞으로 가장 많이 듣게 되실 이야기가 바로 2분기 실적에 관련된 얘기일 겁니다. 물론 7월 5일 날 다음 주죠, 이제. 다음 주 금요일 날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어떤 실적 시즌에 돌입한 건 아니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항상 무언가를 계속 찾아내야 되는, 모멘텀을 계속 찾아내야 되는 게 바로 증시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 연준 너 금리 인하 할 거지? 알았어. 자, G20 정상회담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두 정상이 만나가지고 싸대기를 때릴 것 같진 않고, 그죠? 그럼 다음에 뭔 이슈가 있을까? 그랬을 때 이제 땡겨 쓰는, 항상 증시는 이슈를 땡겨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2분기 실적 시즌 관련돼서 증권사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이건 뭐 눈높이를 낮추고 자시고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제가 그동안 미국의 기업 실적이라든가 한국의 기업 실적 시즌 때마다 뭐 눈높이를 많이 낮춰놨다. 뭐 매출은 잘 그러니까 순이익은 미국 기업 같은 경우는 잘 나오겠지만 왜냐하면 자사주 매입해가지고 순이익 증가 효과를 나타내니까 문제는 미국 경기가 좋아지는 나쁘냐를 알 수 있는 지표, 즉 매출이 증가되냐를 봐야 된다. 이런 실적 시즌에 대한 어떠한 그 관전 포인트를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 2분기 실적은 눈높이를 낮추고 자시고가 없는 거예요. 2분기 실적은 뭐냐면 언제가 바닥인가 이거 알아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도 증시의 악재고요. 그리고 화웨이발 IT 수요 감소 우려 이것도 여전히 시장의 발목을 잡는 악재 요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빅 이벤트, 예, 뭐 무조건 G20 정상회담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불만인 게요. 아니 G20 정상회담은요. 20개국의 정상들이 모여서, 그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작년 11월 말에 아르헨티나에서 G20 정상회담이 열렸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느 순간부터 G20 정상회담의 주인공은, 예, 그냥 다른 나라는 다 아웃사이드예요. 마치 G20 정상회담이 미국 정상과 중국 정상 두 나라를 만나게 해주는 무슨 오작교 같은 역할을 합니다. 원래 G20 정상회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 잘난 두 나라끼리 지네가 다 헤쳐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야 이번에 G20 정상회담에서는 어떠한 의제가 있고 어떠한 이야기가 나올 거고 이게 아니라 자 이번 G20 정상회담엔 두 정상이 만나서 싸대기를 때릴까 악수를 할까 오찬을 할까 만찬을 할까 뭐 여기에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져가지고요. 되게 좀 유치해요. 그러니까 어처구니가 좀 없는 일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 G20 정상회담 중요합니다. 이번에 오사카에서 열리죠.
G20 정상회담은 이번 주 말 쪽이고요. 예, 말 쪽까지 끝까지 가야 되고요. 주중에 25일 날 미국과 중국이 일본에서 무역협상단이 실무회담을 엽니다. 미쓰리가 아이고 저 두 나라 그냥 지네들끼리 왔다 갔다 하면서 비행기값 더럽게 들겠네라고 했더니 우리 일본에서도 만나거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예, 이번에는 일본에서 만나서 실무담 회의를 개최한다고 하죠. 지난 17일부터 24일까지 미국은 3천억 달러에 대해서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했을 때 과연 미국 소비자들이 얼만큼 부담이 될까를 계산기를 두들겼거든요. 근데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관세 부과를 할 경우에요. 미국 내 소비자들이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규모가 연간 180억 달러, 한화로 약 21조 원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금액인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 소매 판매 협회에서는 이거 관세 때리면 안 된다라고 지금 항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시장은요, 예, 거래 대금이 급감하고 있죠. 여러분 제가 지난 6월 20일 목요일 날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서 특징주가 뭐 미래산업 같은 동종주들, 그러니까 1,000원이 안 되는 몇백 원짜리 그 종목들이 엄청난 거래량을 만들고 있고 상대적으로 거래 금액은 줄어드는 그만큼 지금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야 앞으로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막 좋아할 수는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 지금 우리나라는 미국은 26,000포인트 이제 27,000포인트가 눈앞에 두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나라는 뭐 이제 2,500포인트, 2,600포인트는 거의 지금 상태로서는 어찌 보면 꿈의 숫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에 3천억 달러에 대한 관세를 부과했을 때 미국 소비자들이 연간 180억 달러의 부담을 가지고 가게 된다라는 그 결제를 가지고, 예, 그 자료를 가지고 이제 오사카로 날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슈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분기 실적 시즌 프리뷰, 예, 시작이 됩니다. 현재 지금 코스피 영업이익은요, 전분기는 얼마예요? 예, 2019년 1분기 대비 대한민국 코스피 영업이익은 33% 감익된 것 같다라고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3분의 1 작살났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 7월 5일 날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글로벌 이슈를 좀 체크해 볼 텐데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원래 이제 23일부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이민 세관 단속국이 시작하려고 했던 그 불법 이민자 10개 주요 도시에서 추방 명령이 떨어진 2천여 명의 불법 이민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체포 작전을 할 생각이었는데 요거 예. 2주 연장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 내용을 일요일 방송을 녹음하고 막 등을 돌렸는데 이 속보가 나오더라고요. 어제 방송에서는 여러분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해요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주말 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다가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불법 이민자 추방 절차를 2주 연기하겠다라고 했고요. 민주당과 공화당이 함께 모여서 남쪽 국경 내 망명 및 허점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지 지켜볼 것이다. 만약에 해결책을 도출하지 못한다면, 해결책 도출에 실패한다면 추방은 시작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민주당의 압력인지 아니면 제가 조심스럽게 앞서서 한번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의 나이를 한번 생각해 보자.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었죠. 정말 기세등등하고, 진짜, 어깨에 힘 좀 넣는 그런 종로 깡패들도 우리 할머니한테 굽신굽신 거렸던 그런 우리 할머니인데, 연세 드시니까 뭐 마찬가지로 세시긴 세셨지만, 야, 그래도 예전 같지 않으시구나. 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것처럼 나이를 이길 수 있는 인간은 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모로 이렇게, 의지가 꺾이게 되죠. 그래서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들어서 이게 뭔가,
뭐 자신의 의지라고 얘기는 하지만 어찌 보면 뭔가 자꾸 이렇게 한 걸음씩 뒤로 물러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어쩌면 지난 주말에 이란 공격하기로 했는데 항공모함 같은 거 이 폭격기 다 배치된 상태에서 10분 전에 취소했다. 이것도 약간 좀 그런 어떤 영향이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그 불법 이민자 체포 작전 2주 동안 연기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나온 게 있죠. 24일부터 그러니까 24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제재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제재할 어떠한 계획을 발표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이란에 대한 군사적 공격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언제든지 그 카드는 테이블에 올려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쩌면 지난번에 자기가 공격하지 못한 거에 대한 그 억울함과 아쉬움과 분함을 성토한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재선이 아니었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벌써 공격했을 겁니다. 근데 쉽지가 않죠. 미국 시간으로 24일이니까 어쩌면 미국 주식시장은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지난주 17일 강보합, 18일, 19일, 20일 이렇게 상승했습니다. 거의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계속 상승했고요. 금요일 날은 그동안 상승에 대한 피로감 그리고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려고 했었다. 그 내용이 나오면서 금요일 날은 미국 주식시장이 방광염 걸린 쥐 오줌만큼 하락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월요일 날 미국 시장은요. 어쩌면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하는 이란에 대한 새로운 제재 내용과 거기에 따른 또 이란의 반발, 그 내용이 어찌 보면 미국 주식시장에서 헤드라인을 차지하면서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죠. 제가 어제 방송에서 이번 주에는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6월 한 달 동안 흥분했었던 금리 인하에 대한 볼륨은 좀 줄어들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가 좋은 이야기도 여러 번 들으면 실증나잖아요. 근데 금리 인하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기대했던 카드니까 너무 좋았죠. 그리고 잘 생각해 보면 정말 골드만삭스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6월 5일 날 연설에서 금리를 인하하겠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경기 확장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면 통화 정책을 진행하겠다. 근데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원했는데 저거 금리 인하 하겠다는 얘기네라고 해석을 한 거죠. 물론 그 뒤에 나왔던 소비자 물가지표라든가 생산자 물가지표가 전월 대비 0.1%씩밖에 증가되지 않았고 고용지표, ADP 민간 고용지표, 노동부 고용지표 모두 부진했고, 그죠? 그다음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 필라델피아 지수 이런 지표들도 크게 부진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자기가 금리를 인하하겠다고 딱 얘기하진 않았으나 어쨌든 그 뒤에 발표된 경제 지표들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고는 버티기 어렵겠구나라는 거를 입증해 줬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 흥분하고 좋아했었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좀 냉정을 찾고 봤더니 미국이 7월 달에 그렇게 50bp씩 인하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안 좋은 거야? 아니 1년에 하반기에만 3번을 금리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거야? 라는 분석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금리 인하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자꾸 그 금리 인하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미국 경제 지표가 부진하다는 것을 계속 크게 증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6월 달에 가장 황당했던 날이 언제냐면 바로 6월 10일이었어요. 6월 10일 월요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6월 7일 날 미국의 고용지표가 노동부에서 발표되는 고용지표가 크게 부진했어요. 18만 명, 19만 명, 21만 명 그랬는데 10만 명이 안 되는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전전날에 발표된 ADP 민간 고용지표도 10만 명이 안 되는 지표였었거든요. 시장에서는 두 지표 모두 18만 명을 예상했는데 근데 6월 10일 날 뉴욕 주식시장이 상승하는데요. 뭐 때문에 상승하냐면 지난 금요일 노동부에서 발표한 고용지표가 크게 부진해서 아마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거야.
금리 인하는 증시의 호재야. 그래서 6월 10일 날 뉴욕 주식시장이 상승했거든요. 이거 진짜 어처구니 없는 일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번 주에 금리 인하를 자꾸 부각시키면 부각시키는 대로 오히려 미국이 경기 지표가 부진하다는 거를 더 증명해야 될 거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이날 나온 그 주중에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이제 중국이 경상 수지가 이제 적자가 될 것이다. 뭐 이런 내용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위안화를 뭐 어떤 세계 속에서 좀 영향력을 키워려고 했던 시진핑 주석의 꿈이 깨졌다라는 둥, 그다음에 환율이 위험하다는 둥, 이런 중국의 금융시장이 불안할 것 같다라는 그런 내용이 담긴 기사 내용도 있었습니다. 자,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는 좋지만 그 금리 인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너무 경제지표 부진한 거를 들이대면 좀 그러니까 오히려 이번 주는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는 좀 볼륨을 줄이고 G20 정상회담에 대해서 좀 관심이 집중되겠죠. 그런데 이놈의 G20 정상회담도 사실 뚜껑을 열어봐야지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주는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관망세라는 이름을 가지고 뭐 이란 제재라든가 이란을 제재했을 때 이란이 반발하는 그 영향으로 오히려 뉴욕 주식시장은 일명 그들이 얘기하는 아름다운 조정을 거칠 가능성을 제외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그동안 시장이 또 워낙 많이 뜨겁긴 했잖아요. 그렇죠? 자, 이번 주에 발표되는 그 경제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보면은요. 우선 현지 시간으로 6월 25일이죠. 예. 뉴욕 연방은행 총재가 연설을 하고요. 그다음에 다음 날은 애틀란타 연방은행 총재, 그리고 파월 의장도 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리치몬드 연방은행 총재,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들이 이제 FOMC 회의가 끝났으니까 자유롭게 연설을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연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야, 과연 7월 달에 금리를 인하할까? 라는 거를 알게 되겠죠. 그리고 참고로 7월 10일 날 FOMC 6월 달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예. 7월 10일 의사록을 보면서 그 회의에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는 금리 인하 카드를 던지고 다른 사람들은 금리 동결을 해서 금리 동결이 됐지만 과연 그 회의 속에서 진행된 내용 속에서 정말 우리 시장이 원하는 7월 달에 금리 인하 카드가 나오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 봐야겠죠. 그리고 G20 정상회담 28일부터 29일까지 개최되고요. 이번 주는요. 미국에서 주택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됩니다. 제가 지난주 경제 지표에서 기존 주택 판매는 금리 인하 영향으로 전월 대비 2.5% 증가됐다. 그런데 뭐 주택 착공 같은 실적은 오히려 시장 예상보다 크게 하락했던 전월 대비 0.9% 하락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번 주에는요. 미국의 뭐 신규 주택 판매, 5월달 신규 주택 판매, 그다음에 S&P 코어로직 CS 주택 가격 지수, 그리고 FHFA 주택 가격 지수, 뭐 이런 주택 지표들이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내구재 주문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기준선이 0인데 변동성이 크다라고 분류되는 댈러스 연방은행 제조업 활동 지수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발표가 되고요. 4월달 개인소득, 그다음에 5월달 개인소비 미국 발표됩니다. 무엇보다 이번 주에 주목해야 될 만한 게 뭐냐면 바로 미국의 1분기 GDP 확정치입니다. 속보치는 3.2가 나왔고요. 잠정치는 3.1이 나왔죠. 시장에서는 확정치가 3.1이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자, 속보치 3.2보다는 부진했지만 어쨌든 그래도 3.1이다. 잘 나왔다. 그랬을 때 과연 미국의 1분기 GDP가 3.2를 고수할 수 있을지 아니면 뭐 조금 더 하락하든지 이거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미국의 경제 지표를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뭐 주택 지표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주택 지표보다는요. 내구재 주문 같은 경우, 그다음에 1분기 GDP, 개인 소비 이런 지표들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앞서서 어떤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했죠. 미국이 골드만삭스에서 이런 얘기했나요? 아, 맞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런 얘기했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보고 있는 앞으로 미국 연준의 플랜은 2020년 1월 28일부터 1월 29일까지 열리는 회의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2019년 회의는요, 7월, 9월, 10월, 12월,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포함시켰던 내년도 1월 달 FOMC 회의까지 5번이 남았는데, 이 5번 동안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3번의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거든요. 과연 그러면 그 첫 번째 금리 인하를 언제 할 거냐 그랬을 때, 앞으로 2주 내에 나오는 경제 지표를 보고 7월 달에 할지 9월 달에 할지가 이제 결과가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에 나오는 지표가 주택 지표, 그다음에 1분기 GDP 확정치, 그리고 미국의 개인 소비, 개인 소득, 요거 내구재 주문까지 봐야겠죠. 만약에 미국의 개인 소비라든가 뭐 개인 소득 부진하고 그다음에 내구재 주문 부진하면 당장 7월 달에 금리 인하 무조건 한다라고 아마 전문가들은 달라붙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발표되는 미국 경제지표, 그리고 다음 주 7월 달에 발표되는 경제지표 중에서 7월 5일 날, 미국의 6월 달 고용지표, 지난 6월 7일 날 발표된 지표처럼 개판으로 나올지, 아니면 다시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낼지. 자, 미국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빅피처다, 연준의 금리 인하 카드를 끌어내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G20 정상회담을 극적으로 악화시킨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경제 지표가 회복되고 그러면 또 시장에서는 그래, 금리 인하 카드가 너무 섣부를 수도 있다라는 또 전망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은 지금 상당히 난처하죠. 금리 인하 카드를 쓰자니 경제 지표가 부진한 거를 노출시켜야 되고, 그렇다고 금리를 인하시키지 않자니 증시가 무너질 것 같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이 금리 인하라는 양날의 칼을 쥐고 지금 시장이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는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22일부터 이제 우편 투표 들어갔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만약에 주 초반에 미국이 조정을 받는다면, 주 초반에 조정을 받을지 주 후반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주 후반에 G20 정상회담이 있으니까 주 초반에는 미국과 이란 간의 문제를 가지고 미국 주식시장이 좀 조정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우리나라 2분기 실적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도 마찬가지로 실적 시전에 돌입을 합니다. 그들은 워낙 자기네들이 잘 못 되는 거를 이렇게 노출시키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들 같은 경우는 그들의 하는 이야기를 듣지 말고, 그들이 들려주려고 하는 얘기를 듣지 말고, 우리가 보고 싶은 것들을 좀 꼼꼼히 체크해서 흐름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2분기 미국의 실적에 관련돼서는요, 제가 또 관전 포인트가 잡히면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미국은 이제 27,000포인트가 뭐 눈앞에 와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아직까지 2,100포인트, 별로 그렇게, 멀진 않지만, 그래도 미국 시장 봤더니 참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좀 부럽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주에 과연 기관 투자자들이 얼만큼 반기말 윈도우 드레싱 효과를 내줄지, 얼만큼 지수를 좀 지켜줄지. 그동안 우리가 개별 종목 장세였는데요. 만약에 월 말에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나타나게 되면 오히려 개별주보다는 대형주들이 또 지수에 어떤 지지하고 상승하는 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6월 말에는 개별주의 움직임은 좀 둔화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말 이번 주 G20 정상회담만 아니면 어느 정도 사이즈가 나올 텐데, G20 정상회담 때문에 정말 그림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안개 속에 진행될 G20 정상회담, 그리고 그 정상회담을 기다리면서 매일매일 펼쳐진 이번 주 한 주 증시 잘 대응하시고, 가급적이면 수익도 많이 내시고요. 그리고 나 너무 어려운 것 같아라고 했을 때 현금도 투자다라는 거를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쓰리 생각은 그렇습니다. 돈다방 미쓰리를 항상 20%만 참조하시고, 그 20% 내의 미쓰리의 생각은 조금 더 강력하게, 여러분 촛불이 꺼지기 전에 가장 밝게 빛납니다 라는 멘트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또 다른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참조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멋진 시황을 그려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더 좋은 내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